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오늘 그 개인들이 꼭 간만에 이제 이것만 해도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간만에 9조 넘게 매수를 했죠. 순매수 규모보다 어쨌든 매수세가 좀 더 늘어났다는 거는 좀 긍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 매도는 조금 늘었어요. 약간 늘었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눈치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연기금 뭐 다시 순매도 했네요. 한 이틀 순매수 하는 척 하더니 이제 다시 순매도 했죠. 규모도 보면은 1조 2천억.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연기금 순매수가 사서 순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줄여서 순매수였거든요. 어제 데이터도 이제 보고 하시면. 네, 그래서 기본 전략 자체가 그렇게 순매수로 바뀌었던 건 아니에요. 매도를 좀 줄인 거죠. 하도 욕을 먹으니까 이제 매도를 약간 줄여서 그냥 전략은 몇 주 연속 했다 기록 나온다, 기록 세웠다. 네, 언론에서 몇 주 연속 52주였네요 최고 52주 연속 순매도 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아무래도 자기들도 부담감 가지니까 그것만 좀 없애려고 한 거죠. 그래서 다시 조금 매도가 나오는 것 같고, 네, 금융투자 뭐 투신 오늘 순매도 근데 뭐 규모가 크진 않아요. 근데 금융투자 조금 매도가 나왔고, 전반적으로 뭐 기간 순매도긴 하지만 연기금 빼면은 뭐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크게 움직이진 않고 아직까지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제 새벽 오늘 밤 그러니까 내일 새벽 정도 되는데 FOMC 발표 결과를 봐야 되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약간 관망세로 간 것 같아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좀 매도를 늘렸는데 제가 이제 시황 관련해서 별도로 영상을 하나 이제 오늘 올려드린 게 있는데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외인들은 약간 이거를 좀 우려 있게 바라보기도 해요. 그 파월이 뭔가 강한 얘기를 안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예측을 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도가 좀 더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내려갔다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 이제 모양을 보시면 지수 자체가 이제 좀 올라서 출발을 했죠. 시초가 자체가 네, 올라서 갔다가 거의 이렇게 좀 밀려 내려왔다가 반등을 한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시초가 자체가 이렇게 좀 밀어 올렸는데 쭉 밀려 내려왔죠. 내려오다가 계속 쭉 미끄러지다가 오후에 회복을 해서 이제 좀 올라와서 끝났어요. 그래서 지수 보면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밴드를 놓고, 네, 요 밴드 박스를 놓고 대략 그 한 3.80에서 70 그 하단 정도 부분에서 매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80을 부딪혔을 때라기보다 그 근방에 오면 이제 매도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3천 쪽으로 가면 다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이런 형국인 것 같은데 오늘 장 초반에 이제 3,067 거의 한 3,070까지 가니까 이제 다시 이제 매도가 나온 것 같아요. 매도가 나오고 더군다나 FOMC 앞두고 좀 불안 심리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좀 올려친 거에 대해서 매도가 나오면서 네, 전반적으로 오늘 좀 하락을 하다가 이제 오후에 회복한 모습으로 이렇게 갔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로그램은 이제 비차익 같은 경우는 순매도가 나왔죠. 어제 살짝 양봉이 나올 때 약하지만 순매수가 나왔는데, 순매도가 나왔고, 그 매도 규모도 보면은 어제보다는 좀 늘어났어요. 요즘 한 4일 정도 볼 때는 그래도 좀 많이 늘어난, 그러니까 가장 많은 거죠. 그쵸? 좀 늘어난 상태로 이렇게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수 위치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위치도 그렇지만 어찌됐건 이제 FOMC를 앞두고 불안 심리가 있다 보니까 이런 형국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개인들 같은 경우 조금 이제 매수를 해도 되겠다 하고 매수세가 조금 들어온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개별 종목들 보면은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되게 안타까운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외인들 매수 간만에 되게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오늘 기관도 그렇고 그렇게 매도가 많지 않아요. 예, 개인들이 되게 매도를 오늘 많이 한 케이스고 오늘 뭐 기관들 그렇게까지 매도 많이 안 했거든요. 이때 보세요. 거래량 이때보다도 이때가 적죠. 근데 개인의 매도는 더 많아요. 이때 보세요. 거래량이 이만큼이고 이때보다 적죠? 근데도 개인 매도가 많아요. 원래 거래량이 줄으면 상대적으로 이 매도도 좀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많은 때보다도 매도가 많아요. 개인들이 오늘 매도를 좀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단타가 들어온 건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판에 한국투자증권 계좌에서 이 매도문이 이렇게 쏟아져 내려왔는데 뭐 개인들 중에 뭐가 블록 글쎄요. 저 한투에서 블록들이 있는 것 같지 않고 이 수급상으로 보면은 개인 쪽 매도 같거든요. 개인 쪽 매도 같은데 어
어디 뭐 리딩하는 데서 작업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거래량 자체가 지금 높은 상황이라 그렇게 하기가 쉽진 않은데 아무튼 막판에 이런 물량이 나온 게 조금 의아스럽긴 해요. 그러면서 조금 전반적인 차트 모양을 좀 어렵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좀 아쉬워요. 오늘 전반적으로 주가 자체가 조금 오른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이 막판 요것 때문에 호가 자체가 확 내려가면서 나왔거든요. 그 한투증권에서 나온 이 매도물이 도대체 뭔지 조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이게 추세를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오늘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 자리에서는 매수를 안 하고 매도 안 하고 버틸 자리에서는 매도하고 이게 이제 한국 증시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문제점이죠. 네. 자리를 이제 읽어내질 못하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추세 자체가 훼손이 되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다시 이런 모양새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13,500원에 대한 부담감이 자꾸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오시면 계속 그 장 초반에는 뭐 살짝 밀렸지만 계속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한번 한때 이제 13,500원도 돌파를 했고 밀려 내려왔지만 여기서 또다시 이렇게 돌파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13,500원에 끝날 수도 있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막판에 눌러버렸어요. 호가에서 그냥 확 눌러버렸어요. 13,500원에 끝날 수 있었는데 호가에서 저 한국투자증권이 이쪽 창구에서 이것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내일 봐야 되는데 좋게 갈 수 있는 상황을 좀 망쳐놓긴 했어요. 망쳐놓긴 했는데 뭐 어쨌든 13,500원 부근이니까 한번 더 지켜보죠. 그래서 지금 뭐 삼성 엔지니어링 뭐 어떤 공시도 없고 아무 그런 문제도 없고 한데 그냥 개인들이 글쎄요 어디서 이 정도면 단순 개인은 아니고 뭔가 집단적으로 움직인 건데 물론 이제 FOMC 앞두고선 불안 심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장이 개인 순매수기 때문에 그렇게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어디서 이제 뭐 리딩하는 데가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막판에 이 물량은 조금 의아스럽긴 합니다. 오히려 하루 종일 매도를 했던 이 개인 계좌들은 막판에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 물량을 호가에서 쏟아낸 게 좀 글쎄요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 저게 아니었으면 오늘 13,500원 좋은 모습으로 상당히 시초가도 여기였기 때문에 양봉 우리면서 좋은 모습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올라설 수 있었는데 뭔가 이제 상승을 이제 막는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13,500원만 가면 주가의 상승을 자꾸 막는 느낌이 좀 있어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흔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내일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요 박스권 내에 지금 여기 그어놨잖아요. 여기 13,000원 위에서는 항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보다는 조금 그 바닥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 지지선에 대해서는 조금 올려놓은 상태긴 해요. 이틀 연속 13,400원이니까 최소한 얘는 직전에 이렇게 있었던 요 가격대 뭐 13,200원 요 정도까지를 또 뭐 저점으로 잡고 이게 깨지지 않고 있으면 뭐 여기서 자리 잘 잡고 있다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라갈 시기도 돼가는 것 같고 다만 이제 FOMC 결과를 봐야 되는데 오늘도 그렇지만 외인들이 그래도 순매수를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FOMC 발언 때문에 또 순매도 나오거나 이러면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OMC 발언 결과를 좀 지켜보면서 하실 좀 필요는 있고요. 그래도 뭐 긍정적인 거는 연기금이나 투신이나 좀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는 추세상 그래도 이제 좀 상승을 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SK케미칼 뭐 오늘도 장 내내 좀 힘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계속 힘 있는 모습 보여주다가 이제 막판 마무리도 잘 했어요. 호가도 올리면서 잘 끝났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30만원 위로 이제 올라섰어요. 올라섰고, 자, 30만원만 넘어선 게 아니죠. 31만원도 이렇게 돌파를 했거든요. 이제 31만원을 지켜야죠. 전반적으로 보면은 오늘, 자, 보세요. 순매수 규모를 보면 개인 순매도, 뭐 외국인 순매수 이렇게 좀 있는데, 전체 거래량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비해서 이 순매도량이 되게 작죠. 이게 뭐냐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눈치 싸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얘도 내부적으로 주고받고가 많았어요. 특히 개인 보면은 거의 뭐 비슷하죠. 개인 주거니 받거니 했고 외인들도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수급 자체를 보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뭐 외인이나 개인이나
그리고 뭐 기간도 그렇고 전부 다 그냥 비슷한 규모에서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그쵸? 기간은 뭐 거의 지금 매수 매도 차이가 거의 없죠. 또 외인도 보시면 네 약간의 차이 있고, 개인도 보시면은 매수 매도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자체적으로 보면 약간 눈치를 좀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긍정적인 건 뭐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오래 계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SK케미칼은 아스트라제네카랑 좀 엮이지 않고 가는 게 좋다. 네, 아마 작년 말인가요? 올 초인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엮이지 말고 차라리 코폴리에스터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더 낫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엔지니어링 플랫폼 쪽 PPS 쪽은 지금 적자예요. 어떤 분이 이제 한 분이 댓글로 이제 질문도 하셨는데, PPS는 적자입니다. 옛날에 이니치라는 회사 합병하기 전에 이름이 이니치였는데, 이니치 시절부터 거기가 적자고 투자가 많이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시장에서는. 근데 이걸 왜 하냐, 왜 이걸 자꾸 가느냐, 이런 소재 쪽, 네, 소재 쪽 관련해서는 SK케미칼이 되게 강해요. 네, 케미칼이잖아요 원래요. 지금 뭐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너무 집중을 SK 바이오사이언스로만 집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얘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간과된 게 있어요. 작년에 실적도 보면요, 그린 케미칼 쪽이 80%가 넘어요, 실적 비중에서. 그만큼 그쪽으로 중점이 거기 가 있고, PPS가 지금은 돈을 많이 까먹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SK케미칼 그 뭐죠, 기업 실적 발표를 보면 그린 케미칼 쪽이 돈 벌어놓은 거를 PPS가 거의 많이 까먹었어요. 그 순실이 600억이었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이 엔지니어링 플랫폼 플라스틱 PPS 쪽이요, 잘 해갖고 그쪽이 잘 개발되고 시장을 잡아내면, 그 다음에는 친환경, 그 경량화된 친환경 자동차들에 대해서 그 자동차 소재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쪽이 오히려 매출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계획대로 가야죠. 계획대로 잘 가야 되지만, 뭐 계획대로 잘 간다 그러면은 네, 나중에 오히려 매출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야예요. 지금 당장이야 미래 사업을 위한 투자예요, 투자. R&D가 없는 기업보다는 차라리 순손실이 좀 나더라도 R&D를 하는 기업이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내일 바이오사이언스 상장이잖아요. 상장이니까 요 며칠 이제 기사 내용이 좀 바뀌었죠. 이거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이제 바꾸잖아요. 케미칼은 이제 신소재예요. 바이오 신소재.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옥수수로 만든 친환경 그런 소재들. 네. 그래서 폴리옥시트리메틸렌 에틸글라이콜, 네, 이런 쪽, 네, 거기에 대해서 본격 양성을 하는데, 이게 옥수수로 만들어진 천연 바이오 소재예요. 네. 의류, 패션 이런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고, 목표는 내년 3월이에요. 내년 3월인데 얘 말고도 지금 다른 그 소재들이 뭐 친환경 플라스틱도 그렇고, 많이 용기 이런 데도 그렇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풍력 발전 이런 데 그 팬에도 사용이 돼요. 많은 곳에 사용이 되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뭐 이 지난해 초부터 네, 이쪽에 상업화 결정 설비 투자 시작했는데, 올해 말 이제 양산 공장이 완공됐고요. 이거를 대량으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이제 완공돼요. 내년부터 돈 많이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로 보셔야 돼요. 되게 좋은 걸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거를 꼭 바이오 사이언스 쪽, 그러니까 백신하고만 묶어서 가는 거는 오히려 얘에 대해서 더 안 좋게 보는 거거든요. 얘가 가진 어떤 저력은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점점 이제 탄소 절감, 친환경, 리사이클, 네, 재활용 얘기죠. 그런 얘기가 나오면 석유나 이런 거, 기존에 탄소 발생하는 이런 쪽에서 이제는 천연 바이오 쪽 많이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유럽은 이미 플라스틱 쪽으로는 리사이클을 이제 점점 비중을 높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100% 리사이클이 돼야 돼요. 그런 쪽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고, 그리고 친환경 소재로 하는 것들 계속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점점 이쪽은 네, 2014년부터 해서 이런 쪽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시는 분들만 케미칼을 좋게 보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볼 때 되게 괜찮고, 특히 요즘 화두잖아요, ESG. 여기에도 되게 잘 맞거든요. 네, 환경이란 키워드에 너무 잘 맞잖아요. 사회에 대한 공헌도 그렇고. 네. 그리고 얘네들 장점이 뭐냐면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아이들 거.
갓난 애기들 거, 거기 애기들 거 환경 호르몬 나오는 거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아토피도 생기고. 천연 소재로 하면요 되게 괜찮아요. 얘네가 엔지니어링 플랫폼 그 플라스틱도 갖고 있어요. 강철만큼 단단한 그런 거랑 해갖고 이제 만들어내면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이제 그런 제품들 몇 개 있는데 아기들 그 먹는 식기나 이런 포크나 이런 수저 같은 것도 이런 친환경 재료로 가면 아토피 문제도 해결되는 거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장래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빅데이터. 네, 빅데이터로 보면 이제 케미칼 좋은 걸로 올라갔는데 어떤 키워드로 간지 한번 볼게요.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 기술, 코폴리에스터, 제가 맨날 떠드는 네, 리사이클, 원료, 패키징, 용기, 케미칼. 그 중에 보시면요 재활용, 그쵸? 코폴리에스터, 리사이클. 자, 이제는 뭐냐면요 패키징 얘기도 나오죠. 네, 얘는 이제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문제를 살짝 떼고 이제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죠? 솔직히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상장이 내일 되는데 약간 이제 불안 심리도 좀 있죠. 왜냐면 아스트라제네카 이슈도 있고, 물론 노바백스 이제 나중에 뭐 들어오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건 때문에 그게 조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걔가 나쁘다는 게 그것 때문에 기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바이오사이언스도 앞으로 성장 가치가 되게 높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어떤 그 언론도 이용해 먹을 소지가 많죠. 찌라시 같이. 네, 그래서 투심을 흔들 만한 게 많은데 이제는 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관련돼서는 이제 키워드를 가져가게 될 거고, 이제 얘는 뭐냐면 친환경 소재, 친환경, 탄소 절감, 리사이클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얘는 이제 악재보다는 호재가 많아져요. 그리고 항상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재무제표상 부채 비율이 높다, 막 이런 거, 재무 건전성 문제. 이제는 돈도 들어오잖아요. 바이오사이언스 상장하고 이러면서 돈도 들어오고, 이번에 어쨌든 그 공모하면서 돈 들어왔죠. 그런 거랑 해서 재무 개선이 돼요. 너무 얘는 지금요 여러 가지 호재가 괜찮습니다. 네, 괜찮은 상태고, 그래서 주가도 이제 슬슬 그런 걸로 이제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이제 뭐 그런 뭐죠? FOMC 결과에 대해서 좀 불안 심리도 좀 있지만, 이제는 뭐 그냥 31만원, 네, 여기 자리 잡고 그러면서 차근차근히 올라가서 35만원 향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31만원 뚫었으니까 31만원 무조건 지키고요. 네, 31만원이 한 여기 정도 되네요. 네, 거의 뭐 여기 떨어졌을 때 저 양봉 쪽 그쪽 근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31만원 이거 지켜주면 돼요. 여기 이 정도 선. 네, 딱 지켜주고 그러면서 자리 잡으면서 그 다음에 32만원 올라서고 33만원 올라서고 그러면서 35만원까지 가시면 돼요. 얘가 이때 보시면 툭 떨어졌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쵸? 장대 음봉으로 뚝 떨어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올라갈 때는 이게 지지부진 내려오면요 올라갈 때 풀고 나가야 될 숙제가 많아요. 매물대가 많은데 한 방에 떨어졌기 때문에 32만원만 잘 자리 잡으면 오히려 얘도 금방 올라갈 수도 있어요. 물론 자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희망회로 뭐 희망 고문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그동안도 많이 들었는데 위치상 그렇다는 겁니다. 31만원 지지하고 32만원 지지하면 그 다음부터 이 사이는요 현재 단기로 볼 때는 여기에 중간에 매물대 크게 꼈던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요즘 이제 LG 그룹 쪽이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두 개만 좀 볼게요. LG전자, 네, LG전자 뭐 개인 순매수, 뭐 외국인. 근데 이 거래량이 지금 많이 최근에 줄었어요. 네, 거래량이 많이 줄었고 외인들 매도, 연기금 좀 매도해 됐는데 전체적인 매도 규모를 보면 연기금 그렇게 많이 판 것도 아니고요. 네, 이 거래량 자체가 적다 보니까 뭐 외인이나 기관 그렇게 매도량이 아주 압박이 심하진 않아요. 네, 전에 뭐 이렇게 좀 있었을 때보다는 많이 줄어 있죠. 네, 외인들도 그 전에 이렇게 매도할 때보다는 많이 줄어 있어요. 물론 이제 매수 자체도 뭐 높진 않아요. 거의 뭐 매수세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냥 개인이 조금 하고 외인 조금 하고 기관은 거의 뭐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긴 한데 LG전자 올해 제가 볼 때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 고질적으로 적자였던 이제 스마트폰 정리했고 그러면서 점점 그 어떤 재무제표상 효과, 재무상 효과로 이 흑자로 이제 전환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쪽이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LG전자 가전 부분도 요즘 되게 잘 되고 있죠. 가전, 그다음에 TV, 세탁기 뭐 이런 거 이렇게 잘 되고 있고 해서 얘도 점차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많다 보거든요. 지금 최근에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른 상태고, 네,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올라갔는데, 자, 이거 쉽게 월봉으로 볼게요. 작년에 그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이때 많이들 떨어진 다음에 작년에 종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코로나 때 오히려 많이 올랐는데 그 전에 2019년도 기준으로 볼 때 물론 이때 5만 원 전후에서 이때 비해서 한 20% 정도 올라 있어요. 근데 전반적인 이때랑 분위기 보면 여전히 고가 평가 고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 주가에 대해서 메리트가 있어요. 상승폭이 있어요. 상승폭이 있는 상태고 그러면은 얘가 어쨌든 투자 메리트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렇게 좀 많이 좀 매도가 나오면서 떨어졌는데 좀 반등을 했어요. 내려온 거에 대해서 반등을 했고 지금 상태는 이제 직전에 여기 있었던 이 부분 여기를 좀 이 안에서 이제 여기가 겹쳐서 안 보이네요. 힘겨루기가 좀 될 거예요. 눈치 싸움이 될 텐데 그냥 얘는 단순해요. 그냥 자 이제 6만원 지키냐 요것만 보시면 돼요. 6만원 지키면 6만원 지킨 다음에 박스 상단까지 갈 거고 그 박스 상단에 대해서 뭐 1차적으로 63,000원까지는 주가가 한번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6만원 지지되고 이러면요 뭐 6200원 300원 지지받고 있다 보면은 6만 한 3,000원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서 횡보하면서 저점을 계속 이렇게 조금씩 높이다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65,000원 돌파를 하는 거예요. 돌파하고 나면은 영업 실적 개선부터 여러 가지 나오면요 좀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나중에 뭐 3분기 4분기 지나면 요 정도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애예요. 네, 그래서 LG전자 제가 보기엔 올해 되게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나만 더 이제 볼 건데 LG 디스플레이가 때 아닌 또 LCD 패널 가격이 인상하고 하면서 얘가 때 아닌 또 주목을 받고 있죠. 실적도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최근에 이제 외인들은 많이 팔고 있어요. 보시면 외인들 뭐 매도량 어마무시하죠. 자 실제적으로 실매도를 보면은 많이 팔고 있어요. 외인들이요. 그리고 기간 보면 연기금 매도가 좀 많았죠. 지금 보시면 연기금 며칠 조금 줄였는데 매도가 많았죠. 자 근데 이제 보면은 금융투자도 최근에 좀 매도가 좀 있었어요. 네, 매도량이 좀 있죠. 금융투자 쪽도 그리고 외인들도 어쨌든 말씀드린 매도를 했었고 자 매수 규모 보면은 뭐 금융투자는 이제 매도 못지않게 또 하루 걸러서 이렇게 또 매도가 나오기도 하고 매수가 나오기도 하고 연기금도 좀 종종 매수를 해요. 또 외인들 같은 경우는 뭐 매도량만큼은 따라오진 않아도 어느 정도 뭐 매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외인들은 지금 매도 일변도로 가고 있긴 해요. 네. 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외인들 같은 경우는 좀 매도를 하고 있고 오히려 이런 종목들 FOMC로 외인들 투심이 나빠져도 어차피 외인들은 매도로 왔던 거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거는 영향을 덜 받아요. 이제 기관 쪽인데 뭐 오늘 같은 경우 연기금 매도로 인해서 이렇게 됐거든요. 연기금이 오늘 이쪽이 좀 매도가 많이 나왔죠. 그걸로 해서 기관 매도가 나왔는데 연기금 매도를 빼고 보면은 금융투자하고 이제 투심만 갖고 봤을 때 얘랑 이렇게 하면은 한 7만 정도죠. 그런 정도고 어쨌든 개인들이 좀 중심적으로 사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2월 말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기간은 그래도 순매수를 한 상태죠. 오히려 개인보다 많아요. 그쵸?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최근에 투신이나 이제 보험 쪽, 근데 연기금도 그렇고 금융투자 움직임도 봐도 디스플레이에 대한 어떤 실적 개선, 실적 호황, 그러니까 실적이 나아지는 것들, 여기에 대한 기대치도 좀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지금 상황을 보면, 자, 얘, 이렇게 내죠. 얘가 보면은 작년 말 올해에서 많이 올랐어요. 지금 작년 말에 거의 10,000원도 깨진 적이 이쪽 어디죠? 작년에 한번 깨진 적이 있고 작년 말에는 그래도 15,000원 정도구나. 네, 15,000원 정도에서 지금 쭉 올라왔었죠. 25,0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15,000원에서 많이 올라갔죠. 네, 거의 한 얼마죠? 15,000원, 25,000원이면 그냥 거의 10,000원 올라갔네요. 10,000원, 그쵸? 10,000원이면은 거의 뭐 68%? 네, 이렇게 올라갔어요. 많이 뛰었죠. 그러다 내려와갖고 조정받다가 좀 여기에 있어요. 지금 위치가. 자, 근데 이 주가 상태를 보면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그 LCD 패널 이제 중국이 하도 이제 패널들 생산하고 하면서 그 가격 경쟁을 버리고 그래서 패널 가격이 하락하면서 얘도 영향을 많이 받았었죠. 더군다나 LG 디스플레이 주 고객이 LG 스마트폰 그쪽인데 LG전자 스마트폰인데 걔네들도 뭐 잘 못 팔았잖아요. 뭐 악순환이었어. 그러니까 나쁜 게 겹치고 겹쳤어요. 그러니까 막 떨어졌죠. 그냥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막 떨어졌어요. 3만원 넘게 있었던 주가가
최하 지금 뭐 8,850원, 만 원이라고 쳐도요. 3만 원, 만 원 쳐도 3분의 1로 토막이 났었잖아요. 그쵸? 이랬다가 작년에 조금씩 좋아지고, 특히 이제 LG 전자가 스마트폰에 대한 이제 사업을 접으면서 디스플레이 입장에서 오히려 몸이 가벼워졌어요. 왜냐면 LG전자 말고 다른 데 해도 돼요. 기존에는 LG전자에서 스마트폰 생산하는데 다른 스마트폰 회사랑 계약하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는 아무 데나 해도 돼요. 더군다나 LCD가 다시 호황을 하면서 LCD 패널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쪽 되게 괜찮아요. 더군다나 이제 OLED 이런 쪽도 지금 잘 되고 있고 준비가 잘 되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올해 제가 볼 때 또 하나 이제 LG그룹 내에서 실적 성장이 보일 수 있는 데가 또 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 예전에 이제 LG LCD 패널 문제로, 그리고 LG전자 스마트폰 판매 저조 이런 문제로 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좋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이때 한 3만원 부근에 있었을 때보다는 주가가 싸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좀 있다고 보고요. 22,000원에 3만원이면 몇 퍼센트예요? 이거 꽤 되잖아요. 이것도. 그쵸? 거의 뭐 30% 이상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30%, 40%, 35%? 하여튼 되게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좀 내려와서 조정을 받는데, 얘 뭐 이제는 뭐 보셔도 딱 명확하죠. 그냥 안 보셔도, 그냥 분석 안 해드려도. 그쵸? 자, 2만원, 22,000원 지키면 돼요. 22,000원. 네, 22,000원 지키면서 이 박스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면 돼요. 보수적으로 이제 한 단계 아래까지 좀 잡아주면, 자, 딱 가격이 22,000 딱딱 거기만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위아래 조금씩 진폭 있게 움직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가격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으면은 하단에 한 여기까지 잡으면 한 21,800원, 네, 21,800원. 더 보수적으로 잡으면 21,800원 정도까지 하단 바라보고, 거기가 지켜져 나가면은, 그리고 22,000 지키면, 그 다음에 이 박스 상단 부분, 잠깐만요. 이게 왜 이렇게 그려졌지? 죄송합니다. 자, 박스 상단 부분까지 한번 또 다시 보는 거죠. 23,000원도 여기 중간에도 있고. 자, 그러면 일단은 23,000원이라는 데가 또 부담스러운 자리가 있으니까 23,000원까지를 일단 먼저 상단 박스로 놔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22,000원 바닥, 23,000원 상단, 1,000원 차이잖아요. 1,000원만 해도 5%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거 놓고서 이제 단기간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얘는 제가 볼 때 실적 개선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럼 또 다시 한번 23,000원 돌파하면서 일단 24,000원 부근까지, 23,800원 그 정도 부근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 22,000원 깨지고 뭐 보수적으로 21,800원 깨지면요, 좀 골치 아프긴 해요. 21,000원까지도 네,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단기 조정이죠. 얘는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네, 좀 오래 잘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보여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두 종목 해서 총 4종목 네, 좀 봤는데, 자, 이제 새벽에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되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오면 내일 외인 매도, 기관 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에 따라서 내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지수가 오늘 오르기보단 내렸어요. 차라리 이렇게 FOMC 같이 큰 건이 있을 때는, 좀 불안 심리 큰 건이 있을 때는 오르기보다 내리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이 오르면은 더 큰 폭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그런 거 우려를 해서 좀 내려놨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에는 빠지더라도 좀 덜 빠질 수 있는 거죠. 오늘 기준으로. 네. 그래서 이런 면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높이 있으면요, 프로그램 매도까지 쏟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매수세가 약한 상태에서 더 많이 밀릴 수 있어요. 이 정도 밀리는 게 여기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내려놨으니까 또 한 요 정도 내려오면 또 반발 매수도 들어올 수도 있고, 현재 박스권 내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이제 매매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맛있는 저녁 드시고요. 네, 편안한 저녁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